아이고 롯데야 사육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의 우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273회로 인사드리고요. 오늘은 좀 소식이 많습니다. 소식이 하나 둘셋 4개가 있는데요.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먼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민석 선수가 1군 캠프에 합류를 했습니다. 제가 스프링 캠프 이제 상동에서 1, 2군 같이 한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 같은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1군, 2군 캠프가 그렇게 구분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제 뭐 서로 교류를 해가면서 할 수가 있다고 했고, 이 부분이 굉장히 국내에서 하는 장점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재미있게도 그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민석 선수만 지금 그 1군 캠프에 합류한 게 아니고 이호연 선수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이런 케이스가 나오면서 1군 그 스프링 캠프를 국내에서 하는 거에 대한 장점, 그리고 1군, 2군이 같은 데서 하는 장점이 좀 충분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민석 선수의 1군 캠프 합류 소식과 함께 그리고 이제 인터뷰와 관련해 인터뷰 등등 좀 소개를 드리고요. 예, 이민석 선수가 이렇게 이제 불펜 피칭을 1군에 합류해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이너리드 코치의 이제 김진욱 선수에 대한 코멘트가 또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유격수 그 경쟁에 대해서 또 지금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상황을 약간 전달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명의 선수가 경쟁을 붙은 상태예요. 이학주, 배성근, 김민수, 그리고 박승국 선수까지 지금 4명의 선수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현 상황을 좀 전달해 드리고요. 그리고 전준우 선수의 1루 수비에 대해서 저도 뭐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1루 펑고하고 이제 1루 수비 연습을 그 스프링 캠프 2주차부터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2년 동안 지금 내야수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내야수를 한 번도 안 나오면서 무늬만 1루수인 상태인데, 진짜 이제 내야수 1루수 모습을 과연 볼 수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조금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미석 선수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고요. 기사를 제가 정리한 거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1일에 1군 캠프에 이제 합류를 해가지고 불펜 피칭으로 참여를 시작했고요. 11일에서는 구승민 최중현 선수하고 함께 이제 한조로 직구 슬라이드 커브 체인지업 25개를 이제 불펜 피칭을 했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편하게 던져라고 이제 구승민 최준영 선배들이 이제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1군 합류 소감에 대해서는 어제 잠을 잘 못 잤다고 해요. 그래 너무 설레가지고. 근데 그래도 훈련이 시작하니까 긴장이 좀 풀렸다고 하고, 피칭도 생각한 대로 잘 됐다. 지금 컨디션은 80에서 90%라면서 솔직히 1군 캠프에 합류를 먼저 한 조세진 선수가 굉장히 부러웠다고 합니다. 이제 올 시즌 신인으로서는 조세진 선수가 이제 맨 처음부터 1군 캠프를 갔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민석 선수가 합류를 한 셈인데 굉장히 부러웠다고 하고, 언젠가 나도 올라갈 거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콜업 소식을 듣고는 다른 선수들 앞에서, 그러니까 뭐 동료 신인 선수들 동기들하고 뭐 또 그 퓨처스에 있는 선수들한테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동기들이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로이스 링 코디네이터가 적극적인 피드백을 해줬다고 하는데, 퓨처스 때부터 저를 계속 봐주셨다. 세트 포지션에서 오른쪽 다리가 무너지는 경향, 직구와 변화구를 던질 때 팔 스로잉의 차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세트 포지션에서 뭐 다리가 무너지거나 이 직구와 변화구 할 때 스로잉 차이 이런 것들 얘기를 해준다고 하고, 그리고 이민석 선수는 사실 고교 시절에 많이 던지지 않았습니다. 2학년 때는 어깨 통증, 3학년 때는 손가락 부상으로 많은 시간을 쉬었고, 3학년 때도 협회 장기를 포함해서 5경기 15이닝 투구가 전부였는데, 롯데는 이민석 선수의 체격과 성실성 등을 보고 잠재력에 베팅한 것이고, 뭐 일단 그 지역 1차기도 하고, 이제 모태 송골이죠, 소위 이제 그 론리니 출신의 이민석 선수인데, 일단은 근데 오히려 그 학생 시절에 적게 뛴 것이 저는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많은 아마추어 선수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너무 많은 투구를 하고, 사실 프로에 올라갈 때 이미 어깨나 팔꿈치가 상해에 있는 상태에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거의 프로 첫 해, 둘째, 셋째 해까지 거의 약간 투수들은 좀 휴식기를 가지고, 아니면 군대를 빨리 갔다 와서 한 23, 4살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활약을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뭐 그 김진욱 선수도 3학년 때 사실은 어느 정도 그 투구를 조절을 하면서 바로 첫 해부터 이제 2군에서 활약을 했던 것과 같이, 이민석 선수도 이렇게 좀 학생 시절 때 어깨를 좀 아끼면서 오히려 더 프로 첫 해부터 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 장기 이후에는 실전이 뛰어보지 않았고 공이 나쁘지 않다, 던질수록 자신감이 붙는 것 같다면서
경기를 한지 꽤 오래됐다. 하지만 경기를 하면 할수록 자신감은 올라갈 것이라고 했고요. 선발 보직이든 불펜 보직이든 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 부담 없이 자신감 있게 할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고, 체인지업을 프로와서 배웠는데 지금 빠르게 좀 응용을 해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2살 차이가 난 최준현 선수가 가장 이제 친한 선배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같은 부산 지역에서 뭐 이제 2살 터울이니까 여러 가지 경기에서도 마주치고 그렇게 인연이 있는 것 같은데, 김원중, 최준현 선배에게 많이 배우겠다면서 알고 싶은 게 많다고 하고, 선발이든 불펜이든 좋다. 어차피 내겐 다 첫 경험이다. 부직과 상관없이 시켜만 주신다면 자신있게 던지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마이너드 수총괄 코치는 굉장히 강한 어깨를 가진 투수다. 대단한 가능성을 가졌다고 얘기를 했고요. 앞에 얘기했듯이 1군 캠프에 합류한 선수는 이제 내야수 1루수 이호연 선수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로 합류를 했고, 예, 앞에 얘기했듯이 저의 그런 예상이 좀 맞아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민석 선수가 이제 1군에서 바로 활약을 할지는 뭐 사실 알 수가 없지만, 1군 캠프에 합류를 시켰다는 거는 어찌됐건 올 시즌부터 바로 이제 직전감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다고 보이거든요. 뭐 1군 캠프가 그렇지 않다면 잘 안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서 제가 그 의견을 한번 봤는데, 어차피 아시안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안 게임 그 기간 때 아마도 최준용 선수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한 자리를 좀 이제 채운다거나, 아니면 좀 더 빠르게는 이민석 선수가 그 작년 김도규 선수, 그러니까 브릿지 역할이라고 서튼 감독이 얘기했던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선수 중에 한 명으로 이민석 선수가 그 경쟁에서 승리를 한다면은, 그런 역할을 하다가 아시안 게임 때는 조금 더 이제 승리조로 올라가가지고 좀 더 큰 역할을 맡아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경험을 쌓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민석 선수가 올 시즌 어떤 활약을 할지도 우리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가지고는 이제 마이노이드 총괄의 그 김준욱 선수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일단 뭐 기사는 이렇습니다. 예, 김준욱 선수가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하는 이제 사진이 있고요. 마이노이드 코치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나온 사진인데, 다시 기사로 돌아가가지고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마이너드 총괄이 굉장히 그 좋은 코멘트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일단 김진욱이 매우 눈에 띈다. KBO 최고의 투수로 성장할 수 있는 재능이라면서 김진욱은 정말 인상적인 투수라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김진욱은 자신만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 KBO 리그 최고의 투수 중 한 명으로 거듭날 잠재력이 충분하고 자신의 루틴에 맞게 뭐가 더 필요하고 중요한지 코칭을 흡수하듯이 배우고 있다고 굉장히 좋은 칭찬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최준호 선수에 대해서도 작년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올해는 더 많은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는다. 한층 더 성장할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면서 얘기를 했고, 또 이민석 선수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한 어깨를 지녔다. 현재 투구 폼을 가다듬는 훈련에 집중하고 있는데 대단한 가능성을 지닌 투수라면서 찬사를 보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투수로 성장할 재능이라는 건 정말 뭐 최고의 극찬이고, 또 코칭을 흡수하듯이 배우고 있다는 말도 선수한테도 굉장히 의욕이 되는 그런 칭찬인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야구를 보면서 이렇게 어린 투수들이 여러 명이 좀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고 또 굉장한 그런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확실시 되는 경우는 굉장히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뭐 지금 언급된 선수만 해도 뭐 김진욱, 뭐 최준용, 이민석 선수가 있고, 그리고 뭐 굉장히 많죠. 사실 거의 어린 선수들로 다 재편이 되면서 거의 팀의 모든 투수들이 20대 초반 중반 투수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재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커나가는 재미. 그리고 팀이 확실히 육성 시스템이 성민규 단장 체제 이후에 좀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체계적으로 커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재미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선수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게 굉장히 즐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유격수 전쟁 현황을 좀 전달드릴 텐데, 이학주, 배성근, 김민수, 박승욱 선수까지 이렇게 4명이 지금 열심히 훈련을 하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학주 선수가 이렇게 뛰고 있고, 영상을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팀에 적응을 한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훈련하는 모습 봤을 때는 몸놀림도 가벼워 보이고, 일단은 뭐 몸 관리를 잘 해놓은 것 같아서 대단히 다행인 것 같고, 이제 나머지 선수들, 김민수 선수도 이렇게 훈련하는 사진이 있고, 뭐 박승우 선수, 배성근 선수도 이렇게 훈련하는 사진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다시 돌아가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선수들의 좀 강점과 특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기사에서 정리한 내용은: 배성근 선수 넓은 수비 범위와 민첩성, 김민수 선수는 안정감과 타격의 좋은 평가,
그리고 이 두 선수는 문기원 수석 코치의 열혈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주느냐가 관건이라고 이 기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박승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KT 시절에는 지난해에 유격수 대신 1루수와 2루수로만 출전을 했고, 일단 주전인 심우준 선수의 벽을 넘지 못했고, 권동진, 신봉기 선수가 가세를 하면서 입지가 좁아져서 유격수로는 출전을 못했고, 결국은 방출이 되고 이제 롯데로 오게 되었는데, 냉정하게 사실 박승욱 선수가 현재로서 가장 뒤처진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시즌 전 예상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죠. 뭐 박승우 선수가 최후의 승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 일단 이 4명의 유격수 경쟁에 대해서 서튼 감독이 12일에 남긴 코멘트는 현재 좋은 재능을 지닌 4선수가 경쟁 중이다. 모두 멀티 포지션이 가능하다. 특히 이학주와 박승욱은 2루, 3루 유격수가 모두 가능하고, 김민수 역시 이전까지는 코너 내야수 1루, 3루였지만 미드 포지션 2루 유격수까지 소화할 수 있는 선수라고 얘기를 했고, 뭐 사실 배성근 선수도 2루, 3루 유격수가 모두 가능하지요. 그래서 어느 선수가 활약을 하건 굉장히 팀 입장에서는 그 로스터 좀 더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 각 선수들마다 가진 재능이 다르다. 다만 멀티 포지션은 예외가 없다. 이학주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했고요. 현재까지 캠프 진행상과 매우 뛰어나다, 아웃스탠딩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선수들이 좋은 에너지의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고, 분야별 코치님들도 디테일하게 선수들을 관리해주고 있다. 세 번째 3회 턴까지는 그러니까 세 번째 3주차까지는 단체 훈련과 기본기에 집중을 하고 조만간 공격 수비 파트로 나뉘어서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유격수 판단 평가 요소에는 안정감, 수비 범위, 상황 판단 능력, 운동신경 모두 평가 요소라면서 멀티 포지션 예외가 없다. 이학주도 마찬가지라면서 일단 이 유격수 경쟁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모두 다 멀티 포지션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튼 감독 체제 이후에 가장 눈에 띄는 게 1군 엔트리에 들어가는 모든 선수들이 멀티 포지션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야만 좀 더 다양한 야구, 좀 더 디테일한 야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 확실히 보는 재미는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멀티 포지션이 가능하고 좀 더 빠른 야구, 좀 더 세밀한 야구를 한다면은 굉장히 보는 맛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준우 선수 얘기로 넘어가서 1루수 훈련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자면은 이렇게 1루 폰거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뭐 이 정도인데, 비니 모자를 보니까 전준우 선수하고 정훈 선수만 비니 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게 우스갯소리로 36살 이하는 쓰지 마라 이런 농담도 하는데, 확실히 나이가 들수록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이 고참 선수들만 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이언츠 TV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얘기를 보자면은 1루 폰고 훈련을 하고 있고, 스프링 캠프를 시작할 당시에 서튼 감독이 전준우는 외야수다라고 일단 못을 박았습니다만은, 전준우가 1루 수비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 팀은 더 강해진 라인업을 꾸릴 수 있다. 경기 중후반 라인업도 유연하게 꾸릴 수 있다고 했고, 결국은 이 부분이 앞에 얘기했던 유격수 후보 선수들 멀티 포지션도 마찬가지고, 외야를 보는 선수들도 가능하면 이제 좌중 우를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중후반 라인업을 유연하게 꾸릴 수 있기 위함이고, 사실 이것이 돼야 되는 게 결국은 이제 장타를 어느 정도 내려놓고 빠른 야구, 한 베이스 더 가는 야구로 지향점을 잡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되려면은 라인업이 유연하게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경기 후반부에 대타, 대수비가 원활하게 돌아가야지 그런 작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예. 그렇고 전준우 역시 스프링 캠프 초반에는 올해는 1루수로 연습을 할 것 같다. 외야수를 뛰면서 1루 수비가 가능하면 나에게는 장점이다. 두 가지 포지션을 다 잘하면 내 가치도 올라가지 않겠냐면서, 외야수가 기본이긴 하지만은 1루수도 같이 해보겠다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스캠 전에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그냥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준비를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스프링 캠프 두 번째 턴이 시작된 2월 6일부터 1월 1루 수비 훈련이 시작을 했고, 정훈, 이려, 안치홍과 함께 펑고를 받고 1루의 움직임을 연습을 하고 있는데, 펑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준우 선수가 원래 대학교까지 3루수 출신이기도 하고, 폰거 받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지 1루에서 움직임, 그러니까 주자가 있을 때 이런 움직임들은 사실은 낯설기 때문에 이대호 선수한테 조언을 받으면서 그런 연습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고, 폰거도 척척 1루 주자에 있는 상황 움직임 익히는 중인데, 모르겠어요. 사실 전준우 선수가 1루수라기보다는 이제 위급한 상황이나 경기 막판에 뭔가 그런 유연한 경기 운영을 위해서 1루로 갈 수 있는 정도의 수비를 아마 하고 있는 것 같고, 일단 내년이 됐을 때 이대호 선수가 은퇴하고 나서 1루 자리로 누가 갈 것인지도 사실 얘기가 되게 될 텐데, 결국은 1루수 지명타자 자리가 고정 자리는 아닌 것으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팀의 방향성이.
이거 사실 작년부터 이제 서튼 감독의 야구를 보면은 어떤 특정 선수가 그 한 포지션에 완전히 고정해 놓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항상 일주일 6경기면 한 자리씩은 한 명씩은 주전 선수가 휴식을 취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앞에 얘기했던 그 벤치 멤버들이 벤치 멤버라기보다는 좀 유틸리티 선수들이 그 쉬고 있는 그 포지션을 채워주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팀의 라인업이 굉장히 변화무쌍해지지 않을까 올해는 더더욱이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라인업을 좀 미리 예측하고 그런 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야구를 보는 재미는 좀 더 늘 것 같다는 게 저희 개인적인 좀 기대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전해드렸고요. 기사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말씀드린 재미가 있는데 또 내일도 여러 가지 소식을 준비해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고 롯데야 우피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내일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였고요. 내일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레디 투 윈 롯데 자이언츠.